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투스텝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 두 번째 유형이죠. 코사인 법칙 관련된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형 풀이를 하기 전에요. 관련된 개념부터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코사인 법칙. 자, 삼각형에서요, 변의 길이 혹은 각과 관련된 하나의 공식이 되겠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선 삼각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같은 삼각형에서요. 자, 우리가 변의 길이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 ABC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 A라는 변의 길이, 또 B 변의 길이, C 변의 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요 끼인각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이요. 즉, 어떤 때 쓰는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두 변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 요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인 이 B를 구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 각 B가 90도일 때를 뜻하는 거지만 90도가 아닌 뭐 예각이나 둔각이어도 성립하게끔 식을 만든 겁니다. 그죠? 유도 과정은 간단히 생략하고요. 자, 그 결과를 좀 기억해 보자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나머지 한 변 제곱은요. 자, 나머지 요 두 변 있죠? 두 변의 제곱의 합 쓰시고요. 마이너스 2에 자, 두 변 곱하고요. 끼인각의 코사인 값인 코사인 B 이렇게 곱해서 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요. 그때 각 A든 각 B든 각 C든 자, 그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사인 B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이 등식을 변형해서 요 코사인 B만 한쪽 변에 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코사인 B는 바로 양변인 AC를 곱한 거의 2배 2AC 분의 자, 양변 제곱의 합에다가요. 자, 요 각의 마주보는 요 대변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에서도 그 이미지로 해서 2 곱하기 양변분의 a제곱 c제곱 더한 거에 마주보는 b제곱 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자,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고 혹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사인 법칙 관련된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대표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 AD하고요, BC하고 평행인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고 3, 6, 8, 9라는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상태에서 이 대각선에 해당되는 BD 길이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BD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우선은 요 BD기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볼 텐데 위쪽에도 하나 삼각형이 보이고요. 요 아래쪽에도 하나 보이죠? 쌤은요, 요 BD기를 한 편으로 하는 요 아래쪽 삼각형에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만약 구하자면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 거냐 했을 때, 자, 한 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을 알면 되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 끼인각의 코사인 값만 안다면, 우린 코사인 법칙으로 요 BD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세타라고 놓고요. 우리는 요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BD 길이 구하는 겁니다. 요 BD 길이를 구해보자. 대각선. 그러기 위해서 쌤은요, 요 코사인 세타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코사인 세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요. 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사다리꼴이 나왔을 때 중등 과정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사다리꼴을 분리할 때, 즉 보조선을 하나 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수능부는 그 순간까지 사다리꼴 나왔을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평행 보조선이에요. 즉 뭐냐? 요 AB 있죠? 요 AB하고요.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접근하는 게 중등 과정에서도 우리가 했던 거죠. 사다리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인 거 그어서 이렇게요. 요게 지금 평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사 변형 하나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볼 생각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쪼개죠. 자, 그렇다면 요 길이가 6이니까 그대로 대변 길이 6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3이면 요 길이가 이렇게 3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쵸? 자, 9에서 3 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구나라는 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보세요. 쌤이 요 삼각형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삼각형 보면 6, 6,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다. 물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등변이니까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수선해발 긋는 거죠. 수선해발 그으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면서 8의 절반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자, 6하고 4 이렇게 되니까 뭐 그대로 뭐 이 길이를 구해도 되지만 수선 길이 구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코사인 세타는 바로 나오죠. 코사인 세타는 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6분의 4에 해당되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됐나요? 자, 이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이 파란색 삼각형으로 다시 가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즉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지면 우리는 요 BD 길이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BD의 제곱은 바로 요 8하고 9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9에 바로 코사인 세타 여기에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자, 8의 제곱이요. 64, 9의 제곱 81에 자, 2 곱하기 8 곱하기 9에다가 코사인 세타 3분의 2니까 3분의 2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4에다가 81 더하면 14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 좀 합시다. 이렇게 약분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계산하면 9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빼니까 바로 49에 해당되는 값. BD 제곱이 49니까 BD 길이는 7이 되겠구나라는 거. 바로 요 7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요. 변의 길이 구해봤다라는 거. 자,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우리는 사다리꼴이었고요. 요 BD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요 삼각형에서 요 끼인각의 코사인 값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 했으면 되고요. 이 세타, 즉 코사인 세타 구하기 위해서요. 쌤은요 평행 보조선을 이용해서 접근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해설에는 다른 식의 접근이 나와 있을 텐데요. 쌤은 이 풀이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사다리꼴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평행 보조선으로 푸는 것들은 대부분 사다리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접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접근법을 기억하는 게 다른 문제에 적용시키기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가는 걸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보조선을 통해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해결했던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시면 8번입니다. 8번에 직면체 모양의 건물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건물에서요. 지면 위에 세 지점, 요 바닥에 있는 A, B, C 점에서요. 건물의 꼭대기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을 바라봤을 때의 각이 각각 60도, 45도, 30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요 길이 10m, 그리고 여기 20m 주어진 상태에서 이 건물의 높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그쵸? 요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놓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그 공간상에서 보면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는요. 요 직각삼각형 세야 보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건물이 당연히 지면하고는 수직이니까요. 자, 이렇게 요 선, 쌤 파란색으로 한 높이 있죠? 높이가 요 바닥하고 수직이면 바닥에 있는 모든 선과는 당연히 수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요 빗변까지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있죠?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쵸? 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 보이시죠? 이것도 직각이다. 이 셋 다 직각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바닥에 있는 선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다
직각삼각형의 특수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쵸? 자, 60도에 마주보는 게 x다. 그러면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그냥 d라고 한번 나보겠습니다. 쌤은요. 요 d. 그러면 요 AD 길이를 설정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60도에 마주보는 게 x면 여기가 30도죠. 30도에 마주보는 거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루트 3분의 x에 해당될 거야. 그쵸? 자, 그다음에 요 BD 길이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5도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이어서 1대 1대 루트 2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x겠네요. 그쵸? 그다음에 CD 길이 좀 설정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 30도에 마주보는 게 x니까 60도에 마주보는 건 루트 3변, 루트 3x다. 이렇게 우선은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쌤은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바닥에 있는 삼각형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삼각형을 꺼내서 우리가 x를 해결해 보자고요. 자, 쌤이 따로 그려볼게요. 그냥 적당하게 이제 보인 대로 그려보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볼 수 있겠고. 자, 여기가 D라고 놓고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쯤 B, 그 다음에 이쯤 C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10이고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여기가 20인 거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D 길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했죠. 루트 3분의 X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BD 길이 이게 바로 X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요 CD 길이가 루트 3x다 이거요. 자, 여기서요 우리는 x를 해결하면 돼요. 그럼 x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지금 뭐가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삼각형은요 세 개가 있어요. 즉 왼쪽에 삼각형, 오른쪽에 삼각형, 큰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세 삼각형 모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왼쪽에 작은 삼각형도 자, 세 변의 길이 있죠. 자,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도 세변의 길이 있고요. 요 큰 삼각형도 세변의 길이가 있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한 내각에 대한 코사인을 설정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럼 쌤은요, 굳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은 우리가 공통인 각이 없어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작은 왼쪽 삼각형, 뭐 오른쪽 삼각형 하셔도 되는데 쌤은 왼쪽 삼각형하고요, 요 큰 삼각형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 A가 쌤은 공통인 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통각에 대해서 한번 식을 표현해 보자면 요 작은 삼각형 A, B, D 입장에서 코사인 A를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2 곱하기 양변이요. 이렇게요. 분의 자 양변 제곱 즉 배가고요. 루트 3분의 x 제곱하니까 3분의 x 제곱. 여기서 마주보는 변 x 제곱 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시 자, 큰 삼각형이요. 삼각형 ACD 있죠? 거기서도 이제 각 A가 있으니까 또 세변의 길이 우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삼각형에서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이요. 그러면 세변의 길이 여기는 또 30이라고 보고 한번 요 각 A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보자고요. 그럼 2 곱하기 양변 즉 루트 3분의 x하고 30하고 곱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분의 자, 보시면 양변 제곱의 합 30제곱이면 900이고 루트 3분의 x 제곱하면 3분의 x 제곱 마주보는 변 루트 3x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둘 다 코사인 A를 뜻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정심할까요? 3분의 x제곱에서 요거 3분의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분모 2 곱하기 루트 3x 루트 3분의 x 곱하기 3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그냥 정리하죠. 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8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x에 관한 등식 이걸 풀면 이제 x값 나오겠죠.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똑같은 거 약분하고요. 자, 루트 3분의 x도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약분해 버리고요. 자, 양변에 30 곱할까요? 30 곱하면 이건 사라지고요. 요 10, 여기다 30 곱하면 10 약분되면서요. 요 앞에 3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방정식만 이제 풀이해 주면 되겠어요.
그쵸? 자, 됐습니다. 그러면 300 마이너스 2x 제곱은 자, 900 마이너스 3분의 8x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분의 8x 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동류항 계산하면 바로 3분의 2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300으로 우변으로 이항하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x 제곱은 90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고, 따라서 x가 30이네요.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건물 높이가 바로 30m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 정답은 30m다라는 거 포인트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건물의 높이 구하자. 그래서 x라고 돼 있고, 요 x 특수각으로 주어진 세 삼각형 통해서 변의 길이 설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요 삼각형까지 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요 x에 관한 등식 이렇게 공통각 잡아가지고 우리 두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x에 관한 등식 만드는 것까지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저 이렇게 풀이하는 것들 역시나 이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씩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우리가 접근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 자, 보시면 폭이 1cm인 종이를 우리가 접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이 세타라고 주어져 있죠. 거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줬습니다. 3분의 2입니다. 라고 줬어요. 이거 가지고요. 지금 삼각형 ABD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을 AD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는 지금 요 1cm가 될 거예요. 높이는 아니까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얘기는 쌤은요, 요 AD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생각. 그쵸? 그래서 요 AD 길이,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만 안다면 높이가 1인 거 아니까 바로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요 AD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라는 생각입니다. 됐어요? 근데 종이접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 종이접기 하면 뭐 보는 거예요? 접기 전후. 그렇죠? 우리 포개지는 변, 포개지는 각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접기 전후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뭐야? 세타인 거. 또 하나, 이게 지금 평행선이기 때문에 요 세타하고 그래야 빨리 억각 찾으셔야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억각으로 세타 같을 것이다. 아, 그러면 세타 세타 같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삼각형은 요 AB 길이하고 AD 길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는 게 지금 코사인 세타 알고 있고요. 또 요 2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요 AD 길이까지 가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코사인 세타 값을 안다. 그리고 요 2를 안다. 그러니까 요 1과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 쌤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자, 어떻게 만들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쵸? 자, 쌤은요, 뒤에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수선의 발 H라고 놓자면 요 DBH라는 직각삼각형인데 요게 지금 요 2라고 똑같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알고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알면 그래. 나머지 변의 길이 요 BH도 나오고 BD도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BD 한번 구해보죠. B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삼각형에서 자 BD하고 요 1의 관계가 사인 세타인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사인으로 나누면 되죠. 즉 BD 길이는 요 DH 길이 1 요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 가지고 사인 세타 구해보면 뭐 사인하고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다 이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간단해 이렇게 보시죠.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요. 세타 지금 예각이니까 자 코세타가 3분의 2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9에서 4 빼면 루트 5가 되겠네요. 여기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바로 우리가 3분의 루트 5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3분의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BD 길이가 루트 5분의 3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지금 AD 길이 구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 AD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AD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밑변 길이 아니까 당연히
이렇게 A에서 수선의 발 그으면 되죠. 이렇게 수선의 발 그어주면 바로 요 길이.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3의 절반이죠. 그래서 요거. 자, 요 길이를 살짝 보자면 바로 2로 나누면 2 루트 5분의 3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AD 길이 해결하면 되겠죠. 자, AD하고 요 밑변하고의 관계. 그게 코사인인데 거꾸로 가야 되니까 요 AD 길이는 지금 요 밑변인 2 루트 5분의 3에다가 바로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로 나누는 거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 루트 5분의 3 곱하기 자, 요거의 역수니까요. 2분의 3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루트 5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요게 바로 요 AD 길이야. 구했죠? 요 AD 길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삼각형 ABD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2분의 1 곱하기 자, 요 AD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가 1이었죠. 그래서 AD인 4 루트 5분의 9 곱하기 자, 높이가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8 루트 5분의 9가 되겠고요. 분모 분자에 루트 5 곱할까요? 그러면 40분의 9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단위는 지금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0분의 9 루트 5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이 접기 유형 우리가 정리해봤고 우리가 포인트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면 그림에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요 빗변에 해당되는 5분의 2 루트 10에 해당되는 길이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A, B하고요. A, D는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조건이 추가로 나와 있고요. 자, 또 하나 B, C 길이하고요. 또 하나 바로 A, B 길이. 이렇게 곱한 것이 BD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인 값인데 각이 바로 각 ACB의 사인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B 각을 보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놓고요. 쌤이 사인 세타를 구하자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우선 주어진 조건을 좀 이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AB하고 AD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 ABD 있죠.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BC, AB 곱한 거. 그래서 여기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밑변하고요. 요 AB, 요 높이하고 곱한 것이 요 BD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뭐 이걸 통해서는 특별하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 등식을 그대로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다음 이제 접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쌤은요 삼각형을 보는데 삼각형이 지금 세 개죠. 큰 직각삼각형 하나 있고요. 또 이등변 삼각형 하나 있고요. 또 DBC 삼각형 하나 있는데 자, 특징이 있는 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특징이 있는 삼각형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쭉 하면서 접근하는 거야. 근데 쌤은요 우선 직각삼각형이 가장 특징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요 기준각 우리가 세타라고 놨으니까 나머지 두 변을 설정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요 기준각을 봤을 때 여기 높이죠? 그러면 요 5분의 2 루트 10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 AB 길이겠죠. 그다음 요 BC를 또 설정해 보자면 여기가 B변 5분의 2 루트 1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걸로 설정할 수 있을 거야. 직각삼각형은 이용했어. 지금 변의 길이를 설정하는데 이용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뭐 이용해야 되냐? 그다음에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볼 생각인데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요 AD 길이 또 5분의 2 루트 10 사인 세타라고 하면 나오고요. 근데 주어진 게 하나 있죠. 요거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려고요. 즉 BC 길이 우리가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5분의 2 루트 10 코사인 세타 곱하기 AB 길이도 우리 지금 설정했죠.
5분의 2 루트 10 사인 세타. 요게 BD다. 그러니까 BD 길이를 설정할 수 있게끔 준 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BD 길이가 어떻게 설정되냐? 한번 보자고요. BD 길이는 자 곱하면 25분의 자 2루트씩 곱하니까 40이네요. 거기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5분의 8 사코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5분의 8 사인 코사인의 곱으로 설정이 된다. 그래서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설정했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사인 세타 변에 결국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지금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뭐냐면 우린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각을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 뭐냐면 다른 각을 설정보다 세타를 이용할게요. 90도니까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세 변 길이가 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는 요 세 변 사이에 식을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요 각에 대해서 해보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서 2 곱하기 양변 즉 5분의 2 루트 10 사인 세타를 두 번 곱해야 되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2 곱하기 양변분의 자 양변 제곱의 합 즉 5분의 2 루트 10 사인 세타 제곱하고 또 이거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냥 곱하기 2 할까요? 그 다음에 빼기 자 마주보는 이 BD 길이 알죠? 요거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분의 자 8의 제곱 64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등식 하나를 설정할 수 있겠다. 이 등식에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 다 설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각과 변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등식을 하나 유도해낸 거죠. 그럼 좌변을 좀 볼게요. 좌변은요. 우리가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거. 자, 이렇게 합이 2분의 파이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라는 여각 공식 이용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5분의 2 루트 10이고 제곱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5의 제곱 25에다가 자, 2 루트 10 제곱하면 40이죠. 거기다 2 곱하니까 80입니다. 거기다가 사인 제곱 분의 자, 해볼게요. 자, 25분의 자, 40인데 거기다 2 곱하니까 80이고요. 거기 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분의 64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약분할게요. 그럼 우변 좀 보죠. 자,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25도 약분되고 그럼 80분의 6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남겠어요. 자, 그럼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자 약분 좀 해볼까요? 자 약분하면 16으로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사인하고 코사인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사인 구하고 싶죠? 그러면 기왕이면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대입해서 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면 되겠네요. 그럼 사인 세타는 자, 1 마이너스 5분의 4에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대입해서 자, 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세모님 그냥 줄여서 그냥 S라고 쓸게요. 사인은요. 그러면 S는 1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곱하면 5분의 4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5를 다 곱해버리죠. 자, 요거는 5분의 1이니까 거기다 5 곱하면 1 될 거고요. 4 사인 제곱 됐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4 사인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4분의 1 또는 1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세타 자체가 예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1이 될 수는 없죠. 그쵸? 사인이 1이 되려면 세타가 90도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림상에서. 그래서 사인 세타가 지금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자, 요 사인 세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큰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와 요 기준각을 가지고 변 길이 설정하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이용했고, 그다음에 요 각이 지금 또 직각삼각형에 설정이 되고, 자, 그다음에 주어진 요 조건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 길이까지 다 설정한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바로 여기, 자, 노란색으로 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하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자, 어떻게 접근했는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내용 우리가 해봤고요. 11번부터 13번까지 세문학 남은 거는요. 후반부 이렇게 해서 쌤이 따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즐겁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